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식당이 큰 편이라서 손님들도 많고 매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는 벌써 27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은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셋이서 살다가 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술 전후 간병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모든 케어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연세가 많으시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시고 약 드시는 것도 까먹으시고 어떤 날은 밖에서 길을 잃으신 적도 있었죠. 결국 작년에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다고 가족들의 케어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를 하죠. 시어머니는 드시는 약이 정말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무릎 관절약 모두 제가 챙겨야 하죠. 병원 다니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한 달에 최소 6번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시어머니 혼자서는 절대 못 가시니 식당은 직원들에게 맡겨놓고 항상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진료받을 때도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셔서 제가 다 메모하고 설명드려야 해요. 밤에도 편히 쉴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시는데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제가 같이 일어나서 도와드려야 해요. 3-4번은 기본으로 깨우시니까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입니다. 큰 서방님과 작은 서방님 내외가 하는 일이라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50만 원씩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큰형님은 서방님과 함께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경제적으로는 제일 여유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평소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잘하지 않고 명절 때만 오세요. 오셔도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가버리죠. 저도 식당 일 때문에 바쁘다고 말해도 동서랑 나랑 하는 일이 같아? 라며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자신과 저를 비교하며 은근히 무시합니다.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시어머니 얼굴 보기도 싫어해요. 명절 때도 바쁘다거나 몸이 아프다며 빠지기 일쑤고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게 저희 몫이 됐어요. 가끔 큰형님이나 둘째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건강하시죠?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말만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괜찮아. 너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라도 신경 써줘서 고맙구나. 라고 하시고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저는 시간이 남아서 옆에 있어 드리는 건가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는 건 저인데 저에게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짜증만 내십니다. 그런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남편이에요.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힘든 점이 있으면 형제들과 상의해서 역할 분담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반대였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어머니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해 좀 해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형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라면서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냅니다. 심지어 식당은 너 없어도 잘 돌아가잖아.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본인 어머니 아닌가요? 그런데 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모두 저에게 떠넘기는 걸까요? 더 화가 나는 건 형제들이 가끔 찾아와서 요즘 어머니가 더 야위신 것 같은데 잘 챙겨드리고 있는 거 맞아?
라며 이야기를 할 때입니다.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죠. 어느 날은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남편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하루 종일 어머니 옆에만 붙어 있는 간병인이 아니라고. 서방님들한테도 말해서 역할을 좀 나누면 안 될까?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밥 해주고 약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형들은 돈 보내주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그날은 저도 욱하는 마음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하는데? 당신 엄마 아니야? 당신은 돈도 안 보내. 그렇다고 옆에서 케어하는 걸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도대체 하는 게 뭐야? 그러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과는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서방님 내외와 직접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큰형님께 전화드려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형님, 시어머니 모시는 게 생각보다 정말 힘들어요. 저도 식당 때문에 옆에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번갈아 가면서 모실 수는 없을까요? 그러자 큰형님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바빠서 갈 수가 없어. 대신 용돈을 더 보내줄게. 요양보호사라도 쓰지 그래? 형님도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는 절대 싫다고 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바쁘니까 끊을게.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둘째 형님에게도 이야기해 봤어요. 형님, 가끔이라도 와서 얼굴 보여드리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동서, 미안해. 곧 회의 시작해서 전화 끊을게.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 좀 예민한 분이셨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훨씬 예민해지시고 고집도 세졌습니다.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제 건강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위염이 생겼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온몸이 아파요. 그리고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늘 그렇듯 다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죠. 저녁에 다 같이 과일을 먹는데 시어머니는 큰 서방님 내외가 사온 홍삼과 작은 서방님 내외가 사온 고급 스웨터를 보고 연신 고맙다고 하시며 너희 덕분에 내가 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도 옆에서 어머니 간호 열심히 하잖아요. 라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간호라도 잘해야지. 이것마저 못하면 우리 집 며느리 못해. 그러자 저를 제외한 모두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게 터졌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어머니 간호 못하겠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제 일이 있고 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프시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제 일하고 시간 다 내려놓고 간호했어요. 근데 다들 신경이나 쓰셨어요? 다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방님들과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 엄마 아니에요? 나도 우리 엄마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데 왜 당신들 엄마 챙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 못해.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난 할 만큼 했어. 이제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봐.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집에서 마음을 추스리고 친정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그날 그렇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해? 저 바빠요. 용건만 말하세요. 동서, 우리 부부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쁜 거 알잖아. 어머니 모시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결국 저에게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라고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럼 둘째 형님하고 이야기해보세요. 둘째네도 연락을 아예 안 받아. 일단 내가 이번 주에 출장이 있으니까 이번 주만 동서가 보고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해보자. 저는 그럴 생각 절대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자
큰서방님과 큰형님에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남편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대로 어머니를 버리겠다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잖아. 내가 우리 엄마보다 어머니를 더 열심히 모셨어. 갑자기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머니는 어떡하라고? 당신 엄마를 왜 나한테 물어? 알아서 해. 제 단호한 태도에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마음먹었습니다. 이혼을 하기로요.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이혼 재판까지 끝나고 저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즐거워하는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챙겨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1년 뒤 식당 단골 손님 중 시어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아주머니에게 시어머니의 안부를 들었습니다. 저와 이혼 후 결국 요양보호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싫다고 했지만 큰서방님 내외는 시어머니를 절대 못 모시겠다고 하고 둘째 서방님 내외는 아예 연락이 끊기고 남편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의견을 무시하고 요양보호사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동안 무시받고 고생했던 제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들이 쏙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시 제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 집중하고 친정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